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세게 반등이 나오면서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관이 계속 매도만 했는데 오늘 기관이 좀 세게 코스피엔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2200선을 회복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등이 세게 나와도 이건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예전에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빠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도 거의 3% 가까이 오르고 생각보다 수급이 세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달러라던가 환율, 원자재는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좋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4월 딱 하루 남았습니다. 4월 마지막 날 투자 매매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0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 그리고 미국장, 유럽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아직 개장을 안 했으니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라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이후 아직 변동이 없죠. 왜냐? 개장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를 잠깐 살펴보는데, 어머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하고 그대로네. 예, 맞습니다. 오늘 일본 친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오늘 일본이 쉬는 날이더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0.77, 요즘 상하이 GDP 발표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뉴스 나온 다음에 계속 빠지고 있죠. 상하이 종합지수가 0.77% 빠졌는데 오늘 우리 지수가 1.70이나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면은 딱 지난주에 우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반등 없이 이쪽에서 쭉 빠지고 그러면은 우리도 영향이 갑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6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언론에서는 이제 강달러 증시가 멈췄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 왜? 유로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로화 강세 때문에 뭐 오늘 코스피가 올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우리 환율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 GDP 훈풍에 코스피가 회복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미국 GDP가 뭐 환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징조를 보이지, 쟤네가 GDP가 낮아져야지 우리나라 환율이 좀 내려가거나 그러지, 올랐는데 환율이 더 내려가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죠.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유가라던가 달러 같은 경우에는 건재합니다. 유가는 지금 63불대, 그리고 환율은 1160대. 얘네가 좀 많이 빠지면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으면 와, 드디어 기관이 이제 좀 지수 받쳐주면서 끌어올리겠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유가라던가 환율은 전혀 변화 없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만 기관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 아침부터 강했는데 상승 종목이 548 종목, 하락 종목이 288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814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361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떨어진 대부분의 종목이 무슨 종목이죠? 자,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던 부산 금년산 구리 관광 관련주죠. 제가 지난주에 말을 했죠.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돈토코이, 아니 돈스코이, 지난번 보물섬이랑 똑같은 그런 테마로 움직인 거고, 장이 안 좋으니까 요딴 허위 사실 갖다가 주가를 올린 거라고 이야기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은 남이 되는 것처럼 구리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은 구라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구라로 이게 판명이 나가지고 오늘 대거 하락을 했죠. 하한가까지 안 갔다 해도 내일 또 한 10%만 내리면 하한가 가는 거니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이 말을 꼭 새겨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돈스코이오가 최소 상한가 2방은 갔다, 이번에도 저거 2방은 가겠지, 그런 생각, 그런 아니란 생각에 저런 거를 상따하신 분들은 망했죠. 제일제강이라던가 뭐 요런 애들도 여기서 상한가 2방은 나왔으니까
재료가 저것도 셀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일반 주식이 가고 지수가 세게 반등이 나오면 저런 주식은 그냥 원래는 하한가를 꽂아야 되는데 그나마 좀 지수가 받쳐줘가지고 하한가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면은 1.70 지난번에 내렸던 거 거의 이틀치를 회복하고 3일치까지 회복을 못했는데 여기서 내일 강하게 뚫어주고 올라가면은 정말 좋은데 내일은 좀 요렇게 멈추면서 끝날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지난번처럼. 이게 이렇게 반등이 한번 딱 세게 나오면은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반등이 지속돼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지금 중요한 고비가 왔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고비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나요? 5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예, 노동절이라서 5월 1일 날 쉬어요. 쉬면은 거래소도 물론 쉬기 때문에 장이 안 열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그냥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턴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 다음날 그냥 쉬어버리고 만약에 이날 미장에 뚜까 맞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쑥 하고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고 여기서 그냥 어떻게 된다.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온 척 하다가 내일 좀 빠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쑥 빠져버리면 이쪽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휴장이네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랑 똑같이 봐도 되죠. 왜 그 다음날 장이 안 열리니까 불안감이 있죠. 특히 불안감이 심할 때가 뭐다? 우리는 장이 안 열리는데 미국이라던가 전 세계는 증시가 열릴 때. 그래서 5월 1일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잠깐 꼬시고 이거를 내일 좀 찌질찌질 거리게 한 다음에 확 빼버릴까 이런 생각도 잠깐 시나리오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무역전쟁 관련 소식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안에 미국이랑 중국 무역협상 최종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합의할 거다. 뭐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악재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개별 악재 뉴스로 우리나라만 지금 장이 안 좋은 거지 뭐 지금 다른 나라는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거 없어요. 물론 중국도 내리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1.3%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1.26% 해서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온 편은 아니죠. 오늘은 한 2% 정도 착 올라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코스닥도 여기서 한번 더 반등 나와서 이제 이쪽 뚫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주면 좋은데 여기서 내일 막 보합 수준으로 찌질찌질 하고 멈추고 그 다음날 확 빠지면은 진짜 안 좋은데 이번 주 쉬는 날이 있는 게 참 안타깝고 보니까 5월 6일도 있네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진짜 이 소파 방정환 선생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대체 휴일로 적용이 돼가지고 5월 6일도 쉬어서 2박 3일 쉬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쉬는 날이 늘어났지? 5월 달에? 원래 많았나?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순간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나 좀 잘 관찰을 해보죠. 근데 내일은 투심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북주가 다 내렸죠. 이 한국이 왜 대북주가 내렸을까? 또 트럼프하고 이제 정은이하고 무슨 또 마찰이 있었나? 딱 살펴보니까 볼턴이 트럼프 비핵화 다자회담 원치 않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회담을 원치 않는다. 요 뉴스 나오고 아난티가 6% 가까이 오늘 빠진 거를 봤는데 6.46% 최저가로 마무리가 돼서 빠졌습니다. 제가 아난티 여기서 막 올랐을 때 그 말을 했죠. 이거 단타치로 온 외인이라고. 이거 수급이고 나발이고 믿지 말라. 얘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 3차 정상회담이나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최소 6개월 안에 3차 정상회담 열릴 리도 없고 지금 사봤자 개고생만 한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 로저스 아저씨도 지금 2만원대에서 2천주 물려있는데 힘들어요 이거는. 대북주는 뭐 뉴스 나와도 위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아서 요거를 성불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대북주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대북주에 저런 소식이 나왔으면 빅텍은 갔을까? 빅텍 같은 경우에 오늘 내렸죠. 빅텍도 지금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든 뭐든 안 되든 말든 소용이 없이 그냥 그쪽에는 지금 수급이 전혀 안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무서워했던 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전날 인텔이 거의 7% 가까이 주가가 빠졌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6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 세계 증시를 따라서 내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하이닉스 이렇게 팔길래 이거 종가에 다 빼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투심이 불러일으키기 좋게 8만 원대를 딱 맞췄어요. 이거 종가의 마지막에 8만 원대까지만 이렇게 꼬시는 거 보고 이거 한 번 더 장난을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9% 거의 3% 가까이 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처럼 턴해가지고 위에까지 내일 꼬신 다음에 또 쓱 빼버리는 건가 아닌가 좀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진짜 접근하기 힘들어요. 여기 또 쓱 뚫고 올라가려면은 뭐 지금 마이크론이라던가 반도체 관련주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런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일주일 넘게 해가지고 몇 프로 뺐습니까? 4% 가까이 뺐어요. 4% 가까이 뺐는데 지금 요거 올려서 여기까지 또 갈까요? 여기까지 와봤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본전인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그 다음에 인텔과 마이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렸죠. 근데 오늘 장중에는 야간 선물 보시면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런 날도 빠지면 진짜 잡주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철저하게 코스피하고 차트가 똑같죠. 여기 지금 내려가는 거 보면 알지만 그리고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내렸기 때문에 이거 하루 반등 나온다고 해서는 좋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런 데서 반등 나오고 이거 딱 일주일이잖아. 그리고 여기도 또 일주일 이런 데에서 이런 데 반등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나마 좀 오늘 수급이 이 기관한테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샀잖아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근데 기관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기관이 계속 팔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금투인가? 봤더니 얘 금투 맞아요. 금투가 들어왔고 그럼 연기금은 뭐 하셨을까? 연기금 3일 연속 매수 들어왔어요.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놈 바캉스 가서 계속 안 오네요. 언제까지 바캉스 갈지 지켜봐야 되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쇼크가 나온 다음에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가려면 진짜 뭐 마이크론에서 뭐 좋은 뉴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고성장한다 뭐라던가 뭐 이번에는 노무라 쪽 같은 이런 데서 좀 공신력 있는 데서 막 리포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노무라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가 아니라 1.8이 나올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아마 노무라 쪽에서 말한 대로 2분기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GDP도 별로 좋게 안 나오고 또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경제 전망을 그렇게 안 좋게 보는데 저도 저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노무라에서 제일로 먼저 반도체 고점론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북주는 오늘 보시면 알겠죠? 대유 2% 빠졌고 좋은 사람들 1% 빠졌고 한창은 또 5% 빠졌고 얘네들은 그냥 아란티만 빠진 게 아니라 싹 다 빠졌죠. 그러니까 잡주 형식을 가진 뭐 한진칼, 아시아나, 하나케미칼, 우라던가 지난번에 잡주로 올랐던 애들이 오늘 제일로 많이 내렸고 실적으로 오늘 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다음에 실적이 좋은 애들이 좀 있었죠. 자, 첫 번째 저희가 진짜 궁금했던 요 호텔 신라. 자, 호텔 신라 1분기 실적 호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실적 발표 후 주식이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전날 저는 모건이라던가 멜린치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좀 불안불안한데 했는데 다행히 오늘 뭐 멜린치 매도라던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물론 매수도 없었지만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죠? 얘 시초가에서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때리거나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손실이라는 거예요. 손실. 얘는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한 번에 세게 안 가요. 4%나 올랐지 않는 애는데 얘 시간에서 원래 4.65%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사신 분은 오늘 수익을 못 본 거였죠. 그리고 내일 어떻게 갈까 말까는 내일 좀 봐야 되는데 얘는 실적 발표 한 번 한 다음에 좀 찌질찌질 가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이때가 실적 발표가 했었는데 그때 찌질찌질 한 다음에 이렇게 뿅 한번 딱 쏟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슉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여기를 돌파할까? 저는 중국인 방문객이 이번에 1분기 때 많이 나왔다는 그 뉴스를 보고 상당히 면세점이라던가 화장품 쪽을 좋게 봤거든요. 뉴스를 찾아봐도 서울 외국인 방문객 303만 명 역대 최고,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관광객 확대 기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뉴스 나오죠. 골든위크에다가 노동절에다 외국인 출렁거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좋을 거라는 걸 저런 걸 보고 일단은 생각을 했는데 호텔 신라는 실적이 좋았죠. 그리고 면세점에서 70% 정도 판매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아모레 쥐하고. 그러면 당연히 얘네가 잘 나왔으니까
거기서 실적이 잘 나왔겠지 하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G를 살펴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푹치기. 자, 그럼 이제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 내렸거든요. 아니, 다 상승으로 봤는데 1분기 영업이익 2048억,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6% 하면서 오늘 외국인이 먹튀하고 튀었어요. 가뜩이나 외국인 수급도 별로 없던 주식인데 잘 먹튀했죠. 이 메릴린치 애들이 막 사들길 불안한 게 이런 건데, 아니 면세점에서 잘 팔리는 게, 아니 잘 팔리기보다는 이번에 어벤져스 아시죠 여러분? 어벤져스, 아니 상영관이 1관부터서 10관이 전부 다 어벤져스여가지고 다른 영화를 여러분이 보고 싶어도 밤에 다른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어벤져스가 상영관을 다 차지한 것처럼. 자, 그거랑 똑같이 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화장품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면세 제한이 옛날 과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서 $600 정도였는데 지금도 $600여가지고 면세 한도가 초과되는 거 중에서 살만한 게 화장품이 제일로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사는 경우가 많고, 물론 중국인 방문객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서 중국인이 면세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그런 건데, 아모레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더라. 그럼 다른 애들도 안 가죠.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안 갔으면 아모레G 같이 실적 발표했죠. 근데 얘는 오늘 좀 내리다가 올랐어요. 아모레G는 이 정도였는데 제이준 코스메틱 내렸죠. 뭐 좋은 게 없어. 코스맥스 얘는 오늘 올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LG생활건강 얘네는 25일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2% 올랐어요. 아니 웃기잖아요. 왜 LG생활건강은 실적이 좋았는데 얘네도 실적을 25일날 발표했거든요. 실적을 좋았는데 이렇게 다 빼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호텔신라하고 저거 발표하면서 이렇게 쑥 올랐다? 그러면은 LG생고는 왜 오르고 아모레퍼시픽은 왜 내린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엇갈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중국 사업 성과로 1분기 실적이 회비가 됐다 하는데, 봐봐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올인을 때려가지고 이번에 중국 공격 강화 경향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출이 좀 발생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라던가 다른 데서 매출이 좀 더 나오면서 오히려 이쪽은 호실적이 나오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올인하다가 실적이 저하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다른 종목 다 가는데 뭐 LG생활건강 이런 애들도 오르고 다른 애들도 다 오르고 그러는데, 토니모리랑 그 다음에 아모레지, 그리고 구리 관련주, 그리고 한진칼, 아시아나, 뭐 아니면은 뭐 한화케미칼, 이런 애들만 다 내렸어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아, 아모레가 너무 중국에다가 올인을 때려버렸구나. 아, 경영 강화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막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쪽에다 돈을 지출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아니면 아모레라는 브랜드가 요즘에 잘 안 팔리는구나 이 생각도 들어요.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거 꽃을 든 남자라던가 뭐 그런 건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아모레 쪽은 안 팔리는구나. 그러면은 화장품도 개별적으로 좀 따로 봐야 되는 건가? 근데 제가 안 가니까, 대장이 안 가니까 오늘 화장품주가 그냥 쑥 빠져버리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면세점이 치고 올라가고 그 뒤에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발표해서 아모레 쪽이랑 그 다음에 화장품주가 랠리가 쫙 펼쳐지는 게 오늘의 최상의 시나리오였는데, 이 호텔신라는 가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애들은 떨어져가지고 오늘 주가 내려가고, 참 웃기죠. 아모레G 말고 다른 화장품 회사가 좀 더 실적이 잘 나왔나? 뭔가 실적이 잘 나왔으면은 면세점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해서 잘 팔렸다 뭐 그런 레포트가 없어가지고 다른 화장품주도 좀 실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올렸던 국제유가 3%대 급락, 한국 증시의 반등이 나올까? 이때 한생 같은 경우에는 장이 막 급락하거나 안 좋을 때 그때 오른 주식이다. 그리고 얘 실적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실적 부진인데 종가에 얘 막 끌어올렸다고, 이거 좀 불안하다. 이거 개인이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장이 안 좋으면 이거 개인이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하다. 이거 종가에 이렇게 쓱 말아 올린 게 이게 좋은 거 같지가 않다. 이게 어떻게 이게 실적이 좋은 거냐. 이거 예상치하고 막 이거 보여주면서 그랬잖아요. 예상치를 전혀 충족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적이 좋은 거냐. 이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쌍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같은 날 6%가 빠졌죠. 얘는 슬슬 조정 좀 줘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올랐어. 너무 오랫동안 오른 것도 있고 실적이 만족을 못 했는데 개인들이 장만 안 좋으면 요거를 사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6% 빠졌죠. 7%까지 빠졌다 6%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실적 안 좋고 여기서도 실적 부진의 약세라고 써져 있죠. 얘는 이케아라던가 그런 데 계속 밀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아가방 컴퍼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으로 좀 하락하면서 끝났거든요. 하락하면서 4%에서 1%까지 올랐으니까 물론 올라온 건 올라온 건데 이 외국인 중에서 CS하고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좀 단타성으로 온 거고 이 중국 관련 지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노리는 거 뭐 얘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제로투세븐이라던가 이런 애들 지금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했죠. 얘가 뭐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기보다는 이런 데서 시간 끌다가 또 이쪽까지 빠져버리면 다음 저점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역배열로 돼 있는 건 지금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상한가간 동성작이나 뭐 그거 있는데 이전에 뭐 논문 사건도 있고 이렇게 막 빠졌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 상한가 갖다가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실적이 뭐 좋게 나온 것도 아니라 이것도 찌라시 하나 갖다가 오른 거죠. 이게 장이 안 좋으니까 무슨 뭐 광역화 치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전에 막 논문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막 물린 애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 꼬신다고 해도 잘 못 가요. 여기 위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원원들이 여기 있는데 고작 이제 25,000원 아직 반토막 난 것도 회복이 안 되는 이거 가지고 지금 합니까? 이건 지금 건드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실적 발표하는 종목이 있죠. 이건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기.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전기차. 5월 17일까지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자동차는 수입차 관세를 만약에 한국도 적용을 시키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가져오면서 실적도 부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지배적인데 전기차하고 뭐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 요딴 거는 그냥 쟤네가 만약에 관세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해도 얘네는 그냥 포함이 될 거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얘는 건드리기가 힘들다고 매번 얘기했었고 지난번에 여기 고점 못 뚫고 가길래 왠지 불안하다 했는데 오늘도 내렸어요. 근데 내일 여기서 실적이 잘 나면 이렇게 팍 터날까요?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랑 그 다음에 삼성전기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모레퍼시픽을 왜 올렸을까? 여기까지 뭐하러 끌어올렸을까? 이 생각을 해. 실적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면은 그 LG생활건강처럼 이쪽에서 척 치고 내일 올리려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실적 발표한 다음에 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턴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좋게 나왔어도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다시 이렇게 턴하려는 종목이 많거든요. 기아차도 실적 잘 나왔는데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반등 나와가지고 오늘 신고가 갔는데 저는 지금 차 쪽은 못 건드려요. 차 쪽. 저거 5월 17일날 발표가 아니라 갑자기 아무 때나 발표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막 말했잖아요. 그 지난번에 요 조선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인프라 관련주나 그거는 유상증자를 뭐 때리거나 아니면 뭐 감자를 하거나 무조건 이벤트 생긴다고. 이것도 갑자기 합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내리면서 망했는데 요런 거 한 번 때려 맞으면 제가 그동안 얻은 수익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기아차는 초대형주기 때문에 하한가를 가거나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한 번에 10%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위에서 물리면은 탈출할 방법도 없고 뭐 실적도 나왔고 실적이 안 나왔으면 실적 발표 기대감에 한번 때려볼 수도 있는데 나왔고 오히려 이제 악재가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했죠. 아니 얘네도 진짜 나쁜 놈들이 위까지 다 꼬셔놓고 다 던지는 거예요. 양매도가 계속 나오고 여기서 내일 실적도 안 좋고 공매도까지 또 높아봐봐요. 그럼 이거 그냥 쓱 빠지는데 왜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여기까지 올렸다가 빼고 여기서 또 빠지면 이제 이쪽 치러 가는데 얘는 원래 이런 종목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도 줄지 않고 계속 저 이슈가 있으니까 자동차 관세 이슈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또 빠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랑 얘랑 진짜 악질처럼 저렇게 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뺀다는 거. 근데 만도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빠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반등이 이렇게 7%나 나왔거든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8% 뺐다가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모레퍼시픽도 만약에 실적이 안 좋지만 이거는 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실적이 좋을 거다. 막 요딴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아직 뭐 시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레포트 쓰는 주포 맘대로인데 삼성전기도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다 꼬신 건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코스닥 관련주 중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랐는데 셀트리온에서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자, 여기 보면은 셀트리온 제네릭 항생제 FDA 허가 취득하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니네플리드를 통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여기서 7천억 가까이가 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거다. 뭐 이런 뉴스에 오늘 기관이 좀 들어와가지고 샀는데 1% 올랐죠. 1%. 근데 1% 오르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빠지는데 올라올 때도 이렇게 싹 반등이 세게 안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이게 지난번에 빠진 것보다 반등이 더 세게 나와줘야지 좋은 건데 그렇지 않네요. 지수에 대비해서 너무 못 가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올랐는데 얘도 멀었죠. 근데 막 수급만 보면은 얘는 진짜 막 사고 싶어. 수급만 보면 양매수가 저렇게 들어오니까 이쪽에서 산 애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막 꼬셔가지고 이렇게 위로 치고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여기서 몰려있고 여기서 또 몰려있으십니다. 그래서 얘는 수급만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공매도가 계속 출질하니까. 그래서 공구리 쳐놓고 기다린 종목은 저는 못해요. 느리고 답답해서. 아무튼 얘도 진짜 좀 지루하다는 거. 여기서 이거 오늘 같은 날 팍 뚫어가지고 그냥 쑥 해가지고 코스닥 지수 한 2% 올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신라제는 뭐 간만에 1.26% 올랐는데 별거 없죠. 그냥 찌질찌질 거리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간만에 OLED 관련주들 반등이 좀 나왔죠. OLED 4% 올랐죠. AP 시스템이랑 덕산 레오룩스 그 다음에 HP 테크놀로지 갔는데 HP 테크놀로지는 오늘 2%밖에 안 올랐고 덕산 레오룩스가 좀 많이 올랐던데. 네오룩스는 오늘 8% 가까이 올랐는데 그래도 그동안 빠진 게 너무 많아서 8% 올랐다고 해도 아직 한참 많이 남았죠. 위에까지 가려면은. 근데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거래량이 뭐 이만큼 정도 터지면서 이렇게 쑥 올라갔으면 말을 안 할까. 그냥 호가가 공백이 많아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조금만 돈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쑥 올라간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반등에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면은 안 돼요. 기관도 뭐 저거 샀다고 해도 내일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오늘 훨씬 더 많이 샀었거든요. 이거 차트로 보면 아는데 이 기관이 근데 누구다? 금투. 금투가 2200까지 또 꼬신 다음에 2250까지는 안 가고 그쪽에서 또 찌질찌질 거리면서 놀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마지막 어닝 시즌이니까 좀 더 끌고 가면서 올릴 건가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진에어하고 제주항공 뭐 이런 애들 아시죠?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저 한진칼 저 이슈 한번 올랐다가 그냥 쑥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항공 요 애도 그냥 쑥 빠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2%뭐 올랐다. 뭐 유가가 내려서 뭐 올랐다 하는데 얘네들은 1분기 실적이 좋을 리가 절대 없죠. 예, 그리고 진에어 말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 얘는 아시아나 항공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LCC 1위가 제주항공, 2위가 진에어, 3위가 티웨이항공, 그 다음에 4위가 뭐 에어부산인데 티웨이가 그나마 제일로 안 올랐죠. 3등주 중에서 진짜 수급도 하나도 없고 정말 멜린치들이 와서 단타치는 그런 종목이 티웨이홀딩스인데 항공주는 실적 좀 부진했어도 저 아시아나 저런 이슈만 없었어도 여기서 슈팅만 안 나왔어도 좀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저 슈팅 나와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단타 치고 공매도 치고 더 가지고 놀기 좋아져서 얘는 실적 나와도 이런 데까지 가기 힘들 거예요. 원래는 요 정도에서 좀 찌질찌질 하다가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냥 쑥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슈팅을 크게 줘버리니까 이쪽에서 공매도 친 애들은 더 빼버리겠죠. 기회 줬을 때 빨리 탈출하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더 보는 순간 물려요. 위로 더 보는 순간. 자, 그리고 게임주 지난주에 안 좋다고 했는데 게임주에서 하나 소식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 법원에서 미르의 전설 2라고 게임이 가장 잘 나가는 게 중국에서 있거든요. 그 게임이 이제 또 짝퉁 게임이 나왔어요. 짝퉁 게임이 남월전기라고 있는데 그 남월전기가 표절했다고
서비스 중지 요청을 해가지고 오늘 위메이드 주가가 좀 올랐어요. 몇 프로 올랐냐면은 오늘 10.34%까지 올랐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11.5%까지 올라가면은 여러분 이 VI가 걸려가지고 중간에 한번 거래가 3분 동안 멈추거든요. 그때까지만 딱 꽂혀놓고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호가만 더 올라가면 VI가 걸려야 되는데 그거 전에 빼버린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는데 호가가 얇아가지고 얘는 던지기도 힘들고 매매하기 힘들다고 몇 번이나 더 얘기했죠. 저렇게 10% 올려놓고 오늘 5.99%로 했는데 컴투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게임빌, 그 다음에 웹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썸머너즈 뭐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썬데이토죠. 예, 게임주 반등 하나도 안 나오죠. 예, 지금 게임주는 중요한 악재가 뭐다? 중국 게임 관련 심사 규정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실적을 많이 내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죠. 재판 저거 갖다가 위로 한 번 잠깐 올려도 더 장난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흑자 전환했다고 해서 오른 주식 아바코가 있는데 아바코 같은 경우에 오늘 15%까지 올렸다가 10%로 마감이 됐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밖에 없어요. 이 종목은 메릴린치가 단타 치는 종목이라서 안 하는 게 좋아요. 맨날 메릴린치 들어오고 맨날 장난치고 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횡하죠. 왜 이런 애들이 횡하냐면은 적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 연기금 가이런스라던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쟤네가 투자를 못해요.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그래서 이번에 뭐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시세가 이제 다시 시작돼서 이렇게 올라간다. 솔직히 얘는 좀 잡주성이거든요. 잡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처럼 디스플레이 관련주기 때문에 오늘 뭐 OLED 관련주라던가 디스플레이 반등 나올 때 잠깐 좀 반등 나온 정도? 뭐 그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고 좀 장기적으로는 좀 불리하다고 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오늘도 막 9%, 10%막 이렇게 상승을 하고 9% 이렇게 상승하고 끝났는데 얘는 자꾸 기관이 사고 기관 중에서 누구? 투신이 계속 사는데 뭔 일 있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엔 지금 계속 막 적자 나고 안 좋은 뉴스밖에 없는데 얘만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투신이랑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인은 전혀 안 사는데 옛날에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이 어디랑 합병한다 KTNG랑 소규모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올랐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랑 그 다음에 투신 수급이 계속 들었었는데 지금도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적이라던가 그건 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적 좋은 회사가 아니라서 이 다 뺐는데 다시 또 회복했어요. 그럼 이제 이쪽 보러 갈까? 이 위에 보러 쉽지 않은데 저는 주식을 살 때 기본적으로 실적부터서 보고 하는데 저 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왜 올리는지 그러니까 왜 올리는지 이유가 있으면은 뭘 하겠는데 어디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얘네가 진짜 실적이 좋거나 하겠는데 저는 얘네를 좋게 안 보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삼성전기 같이 이렇게 밑에서 어느 정도 얘도 많이 끌어올렸는데 얘가 더 위로 올라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방탄 관련주는 지난주에 베팅하지 말랬죠. PC 같은 경우 지금 2% 올랐는데 주말에 뭐 방탄소년단 관련된 뉴스도 없었고 키이스트는 오늘도 내렸죠. 키이스트는 오늘도 마이너스 2%. 근데 LB세미콘이 있는데 LB세미콘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한 5%인가 지금 올랐네요. 그래서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 119억 원. 119 소방차 매출액은 100%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55.3%. 얘가 실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내일 좀 기대가 되네요. 얘는 키스트주에서 탈피하고 실적으로 간 실적주다. 될까? 근데 이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가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스펙 비슷하게 그 반도체 관련주 또 오르네요. 하나마이크론이랑 마이크론 프렌즈하고 뭐 러셀이라던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텍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마이크로텍도 있고 지금 이 반도체 좀 가벼운 종목 갖다가 또 장난치네요. 러셀은 그럼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러셀은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전환사채 때문에 얘는 내리고 하나마이크론 얘 올렸고 얘네는 소형주인데 삼성에서 133억 원 비메모리 활성화 그 정책 그거 하나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장비 투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그만한 소형 반도체 갖다가 지금 코스닥 쪽 꼬시고 있거든요. 스펙 비슷해요. 얘네들은 크로 프렌드 얘도 그렇고 지금 저쪽으로 장난을 치고 있네요. 소형 가벼운 반도체주 갖다가 저러는데
이거 보시면 알죠? 호가 너무 얇아서 못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 메릴린치 여기서 한 거 내일 아침부터 또 던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근데 아시아나라던가 그런 거 뭐 인수 관련주는 그냥 미친 듯이 처참하게 내리네요. CJ 시푸드 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예요? 하루에 10%씩 내려가지고 이미 하한가 이상을 찍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주가 진짜 무서운 거라고. 하한가를 안 갔다가 좋은 게 아니야. 팔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다. 내가 이거 3억만 던지려고 해도 이거 받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평소에 거래량도 없고 우선주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후회하십니다. 이 하나증권 우라던가 아우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거 진짜 몰빵 때리신 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하루에 막 100주씩 맨날 팔고 있을걸.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사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맨날 시초가 붙어서 막 내려꽂고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진짜 타이밍을 반대편에서 잡았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꺾일 때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왜냐면 이쪽에서 오르고 이쪽에서 오르고 이쪽에서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가네? 더 가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주춤주춤거리면 눌림목이구나 하면서 이런 데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바로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오늘 내려간 종목들 다 보면은 우선주가 오지게 많네. 근데 우선주가 떨어지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보니까 CJ 시프트가 내리길래 보니까 지금 실적이 나왔네요.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2억 원밖에 안 되고 전년비 86.5% 급락. 와, 감소했어요 이거. 이게 완전히 작전 친 거구만. 이 작전 친 이유가 있구만. 실적도 안 좋고 백이 좋고 이러면은 공매도 쳐가지고 얘네 엄청 먹겠네요. 왜 이런 우선주 같은 거 올렸나 했네. 얘는 CJ 시푸드지만 얘는 CJ 시푸드 우는 그럼 내일 얼마나 내릴까? 시작하자마자 내일 또 한 10%씩 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와, 얘네들 실적 진짜 안 나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면세점 관련주는 실적이 좋았지만 화장품 관련주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호텔신라가 실적을 발표했죠. 두 회사가 정반대 실적이 나왔어요. 보통은 면세점 실적이 좋으면 화장품 관련주도 따라가는데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모레 이외에 화장품주도 과연 실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레만 저기 중국 경영에 투자를 많이 해서 저렇게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제 다른 회사 화장품이 인기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5월 1일은 노동절 때문에 쉬기 때문에 투심이 많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와 이번 주 쉬는 날이 두 번 있죠. 노동절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증시가 쉬기 때문에 미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장이 열려 있으면 투심이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도 그렇게 여러분이 막 세게 베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수요일날 미장이라던가 다른 데가 이제 좀 조정 주면 우리나라는 내려갈 땐 또 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뭐 코스피와 반등이 1% 반등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좀 대단한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4월 한 달 동안 주식으로 한번 1,000만 원 찍어보기. 내일이면 이제 다 끝나는데 뭐 여기에서 아마 이런 거 호텔신라라던가 화장품 뭐 이쪽에서 과연 이쪽에서 베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도 제가 나올 텐데 아마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참 결과가 재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와, 근데 오늘 저는 좀 쇼크였어요. 당연히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화장품 좋겠지. 중국인 방문객도 늘었고 면세점 매출도 늘었고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구나 오늘 깨달았어요. 저런 건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1 더하기 1은 1, 이 공식처럼 원래 딱 맞아 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내릴 수도 있구나. 오늘 좀 많은 걸 공부하게 되네요.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